알로라 함정입니다. 5월 10일 금요일 드디어 한국에도 더블 블레이즈가 발매를 시작합니다. 더블 블레이즈 발매하기 전에 어떤 카드가 수록되어 있는지 알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민영과 함께 확인하는 더블 블레이즈 수록 카드 리뷰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풀타입은 뚜벅초입니다. 제가 이번 코리안 리그 시즌 3 때 라플레시아 덱을 사용했는데 갑자기 그때가 떠오르네요. 뚜벅초의 기술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뚜벅초는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동전을 한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상대 배틀 포켓몬을 마비로 만들고, 두 번째 기술은 단순하게 발비 만족 시 딜을 주고, 두 번째 뚜벅초도 HP가 10 높다일 뿐 풀에너지 하나 발비로 10데미지 받게 주는 기술을 가지고 있네요. 뚜벅초가 진화하게 되면 냄새꼬와 냄새꼬에서 진화하게 되면 라플레시아가 되는데, 냄새꼬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차례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전을 한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상대 패를 보고 그 중에 있는 기본 포켓몬 한 장을 상대 벤치로 내보낼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은 단순히 발비 만족 시 딜을 주는 기술을 가지고 있네요. 라플레시아로 진화하게 되면은 자신의 차례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특성으로 동전을 한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은 독, 화상, 잠듦, 혼란 중에 한 개를 골라서 상대 배틀 포켓몬을 그 특수 상태로 만들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은 풀풀 무할비로 90딜을 주면서 이 포켓몬의 HP도 30 회복한다는 효과를 가지고 있네요. 이번에는 콤팡입니다. 풀에너지 하나 발비로 10데미지를 주면서 상대 배틀 포켓몬을 혼란으로 만들고, 진화하게 되면 도나리가 되는데, 도나리는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이 기술은 상대 배틀 포켓몬의 특수 상태라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상대 벤치 포켓몬 한 마리에게 90 데미지를 주면서 벤치는 약점 저항력을 계산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두 번째 기술은 풀에너지 하나 발비로 30딜을 주면서 상대 배틀 포켓몬을 도구로 만드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팩의 주인공인 레시라무 리자몽 GX입니다. 첫 번째 기술은 불 무발비로 30 데미지를 주면서 이 포켓몬에게 올려져 있는 데미지 카운터 수 곱하기 10 데미지를 추가하며, 두 번째 기술은 불에너지 3개와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플레어 스트라이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230딜을 주면서 다음 차례 이 포켓몬은 플레어 스트라이크를 사용할 수 없다는 효과를 지니고 있네요. GX 기술은 불에너지 3개 발비로 200딜을 주지만 추가로 불에너지가 3개 더 붙어 있다면 100 데미지를 추가하고, 그 경우 이 기술의 데미지는 상대 배틀 포켓몬에게 걸려있는 효과를 계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태그팀 GX 발매 후 고딜을 올리는 포켓몬들이 많아졌는데, 그런 포켓몬들을 제치고 죽창이라는 타이틀을 얻을 정도로 상당히 강력한 카드이기 때문에 탑티어에 군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가디와 윈디입니다. 간디는 발비 만족 시 딜을 주는 기술이고, 윈디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기술이 불에너지 3개 발비로 120 데미지를 주면서 자신의 트래시에 있는 불에너지 2장을 벤치 포켓몬 한 마리에게 붙인다는 효과와, 불에너지 4개 발비로 190 데미지를 주면서 이 포켓몬에게도 50 데미지를 준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 일본에서 레시라몬 리자몽 GX를 쓸 때 서브 어택코로 쓰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달마카와 불미달바입니다. 달마카 같은 경우에는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10 데미지를 주면서 자신의 덱에 있는 불에너지 한 장을 이 포켓몬에게 붙이고 덱을 섞는 효과와, 무색 에너지 2개 발비로 20딜을 주고, 불비달마 같은 경우에는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자신의 덱에 있는 불에너지를 3장까지 상대에게 보여주고 패로 가져온 후에 덱을 섞으며, 두 번째 기술은 불에너지 2개 발비로 110 데미지를 주면서 이 포켓몬에게 붙어있는 불에너지를 모두 트래시한다는 효과를 가지고 있네요. 이번에는 XY 시절 볼캐니온 EX로 유명했었던 볼캐니온입니다. 첫 번째 기술은 불에너지 하나 발비로 자신의 덱에 있는 불에너지 한 장을 자신의 포켓몬에게 붙이고 덱을 섞는데, 후공 플레이의 첫 차례라면 붙일 수 에너지 장수는 3장까지가 되고 자신의 포켓몬에게 원하는 대로 붙여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더불어서 두 번째 기술이 불에너지 2개 발비로 50 데미지를 주면서 자신의 필드에 불에너지가 4개 이상 붙어있다면 60 데미지를 추가하기 때문에 좋은 서브 어태커의 자질도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야오불입니다. 야오불은 두 가지 종류로 나왔는데, 첫 번째 야오불은 HP가 50이고 불에너지 하나 발비로 상대 배틀 포켓몬을 화상으로 만들며, 두 번째 야오불은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에 고양이 날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덱을 한 장 뽑고 그 후 이 포켓몬을 잠든 상태로 만들며, 두 번째 기술은 불에너지와 무색 에너지 2개 발비로 60딜을 주면서 상대의 다음 차례 이 기술을 받은 포켓몬은 후퇴할 수 없다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카드의 첫 번째 기술로 말씀드린 고양이의 날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소개드릴 페르시온과 큰 관련이 있으니 한 번쯤은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냐오불이 진화하면 냐오히트가 되는데, 냐오히트는 불에너지 하나 발비로 20 데미지를 주면서 상대 배틀 포켓몬을 화상으로 만들고 어흥염으로 진화하게 되면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 포켓몬이 있는 한 자신의 포켓몬이 사용하는 기술이 상대 배틀 포켓몬에게 주는 데미지는 플러스 30이 되며 이 효과는 이 특성을 가진 포켓몬이 몇 마리라도 중첩되지 않으므로 만약에 어흥염이 4마리가 서 있다면은 120 데미지가 추가되니 상당히 강력하게 느껴지네요. 기술은 불에너지와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90 데미지를 주면서 이 포켓몬에게 붙어있는 에너지를 한 개 트래시한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야돈용과 엽누티입니다. 야돈용은 불에너지 하나 발비로 10 데미지를 주면서 상대의 배틀 포켓몬에게 붙어있는 풀에너지 한 개를 트래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네요. 뭔가 크게 쓰이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진화하게 되면 엽뉴트로 진화하게 되는데 자신의 차례에만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패에 있는 불에너지 한 장을 트래시함으로 덱에서 3장 뽑을 수 있는데요. 거의 자체 히트 팩토리 프리즘스타의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은 발비 만족 시 60D를 주는 효과인데 어태커로 쓰이기보다는 아무래도 불타입 덱에 서포팅을 한 역할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압도적인 드롭 파워를 기반으로 핸드 한농 덱과 쓰이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으니 한국에서도 핸드 한농 엽뉴트 덱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은 코리안 시즌 1 탑티어를 지배했던 두파팡 GX가 두파팡 1점짜리로 나왔습니다. 첫 번째 기술은 불에너지 하나 발비로 10 데미지를 주면서 뒷면으로 되어 있는 자신의 프라이즈 한 장을 앞면으로 만들면서 그 카드가 불에너지라면은 50 데미지를 추가하고 대전이 끝날 때까지 그 프라이즈는 앞면인 채로 둔다고 하네요. 두 번째 기술은 불에너지 3개 발비로 50 곱하기 자신의 패에 있는 불에너지를 원하는 만큼 트래시하고 그 장수 곱하기 50 데미지를 주는데요. 두파팡 GX의 깜짝 헤드 같은 경우에는 뗀 불에너지를 로스순으로 보내 다시 찾아올 방법이었지만 이 기술은 트래시를 하기 때문에 뒤에 나올 불꽃 결정이나 다른 효과에 의해서 회로 회수해서 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불타입은 끝나고 이제 물타입입니다. 발챙이가 두 가지 종류로 나왔는데요. 첫 번째 발챙이 같은 경우에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공 플레이어의 자신의 첫 차례에만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특성으로 상대 배틀 포켓몬을 혼란으로 만들고 물에너지 하나 발비로 10 데미지를 주면서 두 번째 발챙이 같은 경우에는 HP가 60인데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자신의 덱에 있는 기본 포켓몬 한 장을 벤치로 내보내고 덱을 섞는다고 하네요. 발챙이에서 진화하면 수륙챙이가 되는데 수륙챙이는 물에너지 하나 발비로 20 데미지를 주면서 동전을 한 번 던져서 앞면에 나오면 상대의 배틀 포켓몬을 마비로 만들고 두 번째 기술은 무색 에너지 2개 발비로 40 데미지를 줍니다. 강챙이 같은 경우에는 무색 에너지 2개 발비로 50 데미지를 주면서 물 무브 발비로 90 데미지 플러스 자신의 벤치에 발챙이나 수륙챙이가 있다면 90 데미지를 추가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주주인데요. 주주는 무색 에너지 2개 발비로 30 데미지 줄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주주가 진화한 주레곤이 꽤 유명한데요. 주레곤으로 진화하게 되면 기술 발비는 무색 에너지 2개 발비로 60 데미지 줄 수 있지만 눈여겨봐야 될 건 이 기술입니다. 무색 에너지 3개 발비로 이 포켓몬에게 붙어있는 에너지를 2개 트래시함으로 상대의 포켓몬 2마리에게 각각 60 데미지를 줄 수 있는데 이 기술을 사용해서 레시라모 리자몽 태그팀 GX를 카운터 치려고 하는 조로아크 GX 덱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번 코리안 리그나 미니리그에서도 분포가 꽤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이 주레곤 다음에 등장한 물타입 포켓몬은 크랩과 킹크랩입니다. 크랩은 기술 발비만 만족하면 데미지를 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킹크랩은 물 무무 발비로 80 데미지를 주면서 동전을 한 번 던져서 앞면에 나오면 상대를 마비로 만들고 두 번째 기술은 발비를 만족하면 딜을 주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타입은 이걸로 끝이고 전기타입의 매더입니다.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30 데미지를 주면서 자신의 벤치 포켓몬 한 마리에게도 10 데미지를 줍니다. 단 벤치는 약점 저항력을 견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두 번째 기술은 무색 에너지 2개 발비로 30 곱하기 자신의 필드에 데미지 카운터가 올려져 있는 포켓몬 수 곱하기 30 데미지만큼 줄 수 있다고 하니까 만약에 자신의 벤치 있는 포켓몬 5마리에게 모두 올라가 있으면은 150 데미지 줄 수 있겠네요. 쓰기가 뭔가 좀 애매한 카드입니다. 전기 타입은 매더가 끝이고 다음은 초타입인 질뻑이 알로라 질뻑이 태그팀 GX입니다. 첫 번째 기술은 초무무 발비로 상대 배틀 포켓몬을 도구로 만드는데 이 도구로 올리는 데미지 카운터의 개수는 8개가 된다고 하네요. 두 번째 기술은 초 에너지 하나와 무색 에너지 3개 발비로 120 데미지를 주면서 상대의 배틀 포켓몬이 독상태라면은 이 포켓몬의 HP를 100 회복한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GX 기술은 발비 없이 쓸 수 있는데요. 상대의 배틀 포켓몬을 독과 마비로 만들고 추가로 에너지가 4개 더 붙어있다면 이 도구로 올리는 데미지 카운터의 수는 15개가 된다고 하네요. 현재로서는 어떤 카드와 어울리겠다는 생각은 들지가 않네요. 그 다음은 초타입 포켓몬인 고우스입니다. 첫 번째 고우스의 특성은 이 포켓몬이 기절할 때 자신의 덱에 있는 고우스를 2장까지 벤치로 내보내고 덱을 섞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은 무색 에너지 2개 발비로 데미지를 주고 두 번째 고우스 같은 경우에는 초에너지 하나 발비로 상대의 배틀 포켓몬을 도구로 만든다고 하네요.
그나마 실용도가 높은 카드는 첫 번째 고우스라는 생각이 드네요. 기절하면서 덱에서 진화 포켓몬을 2발이나 꺼내와 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한 전개를 펼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고우스가 진화하면 고우스트가 되는데, 고우스트는 초에너지 하나 발비로 상대의 배틀 포켓몬을 도구로 만들고 상대의 포켓몬 전원에게 데미지 카운터를 각각 한 개씩 올린다고 합니다. 최종 진화 형태인 팬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차례에 이 카드를 패해서 내보내서 진화시켰을 때 한번 사용할 수 있는 특성으로 데미지 카운터 6개를 상대의 포켓몬 GX, EX에게 원하는 대로 올릴 수 있습니다. 기술은 무색 에너지 3개 발비로 70 데미지를 주면서 상대의 배틀 포켓몬을 독과 잡는 상태로 만드네요. 트리플 가속 에너지와 잘 어울립니다. 그 다음 초타입 포켓몬은 또가스와 또도가스입니다. 또가스는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서로의 배틀 포켓몬을 각각 혼란으로 만들고 진화하게 되면 또도가스가 되는데, 또도가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프레드 덱과 상당히 잘 어울리는 특성으로 이 포켓몬이 배틀필드에 있는 한 포켓몬 체크마다 상대의 기본 포켓몬 전원에게 각각 데미지 카운터 한 개씩 올리고, 기술은 무색 에너지 2개 발비로 40 데미지를 주면서 데미지 카운터가 올라가 있는 상대 벤치 포켓몬 전원에게도 각각 20 데미지를 준다고 합니다. 딱 봐도 스프레드랑 같이 쓰라고 만들어 놓은 덱으로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가 기대되네요. 그 다음 초타입 포켓몬은 뮤츠입니다. 뮤츠 또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신의 차례에 이 카드를 패해서 벤치로 내보냈을 때 한번 사용할 수 있는 특성으로 자신의 트래시 있는 서포터 한 장을 상대한테 보여주고 덱 위로 되돌린다고 합니다. 조로아크 GX의 거리 특성과 맞물려서 사용하면은 왠지 옛날의 배틀서처가 떠오르네요. 기술은 초무브 발비로 70 데미지를 주면서 이 기술의 데미지는 상대 배틀 포켓몬에게 걸려있는 효과를 계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뮤츠하면 바로 떠오르는 뮤도 있죠. 뮤도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포켓몬이 있는 한 자신의 벤치 포켓몬 전원은 상대의 기술의 데미지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술은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데미지 카운터 3개를 상대의 포켓몬에게 원하는 대로 올리기 때문에 왠지 스프레드 피니셔로 쓸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이번에는 무우마와 무우마직입니다. 무우마는 초에너지 하나 발비로 상대의 포켓몬 한 마리에게 데미지 카운트 한 개를 올리고, 무우마직으로 진화했었을 때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지는데요. 자신의 차례에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특성으로 사용했다면 이 포켓몬을 기절시키고 자신의 패가 7장이 되도록 카드를 뽑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기절을 시키기 때문에 상대에게 프라이즈 안장을 주는 디메리트는 있지만 패가 7장이 되도록 카드를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끌리는 메리트이기 때문에 자주 쓰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술은 초무브 발비로 70 데미지 주면서 상대의 배틀 포켓몬을 잠듦으로 만드는 효과를 가지고 있네요. 이번에 소개할 초타입 포켓몬은 야스퍼입니다.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고양이의 날이란 기술을 쓸 수 있는데요. 앞서 소개시켜드린 야오블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똑같습니다. 자신의 덱을 한 장 뽑는다. 그 후 이 포켓몬을 잠듦으로 만들고 초무브 발비로 상대의 벤치 포켓몬 한 마리에게 그 포켓몬에게 올려져 있는 데미지 카운트의 수 곱하기 20 데미지를 준다고 합니다. 벤치는 약점 저항력을 계산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런 야오블이 진화하면 야오닉스가 되게 되는데, 야오닉스 또한 고양이의 날이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들어가는 수는 3장으로 늘어났지만 이후 포켓몬을 잠듦으로 만든다는 것 똑같네요. 두 번째 기술은 초무브 발비로 70 데미지를 주면서 자신의 다음 차례가 끝날 때까지 이 기술을 받은 포켓몬의 약점은 초타입이 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이 고양이의 날이라는 기술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페르시온이 나올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타입이 끝나고 격투 타입으로 넘어가서 마샤도 괴력문 태그팀 GX가 첫 장을 장식했습니다. 첫 번째 기술은 격투 에너지와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30 플러스 상대 이전 차례 기술의 데미지로 자신의 포켓몬이 기절했다면 90 데미지를 추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술은 격투 에너지 2개와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160 데미지를 주고, GX 기술은 격투 에너지 2개와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200 데미지를 주지만 추가로 에너지가 한 개 더 붙어 있다면 상대의 다음 차례 이 포켓몬의 기술의 데미지를 받아서 기절했었을 때 이 포켓몬이 기절하지 않고 남은 HP가 10인 상태로 필드에 남는다고 하네요. 기절하게 되면 프라이즈를 3장이나 내어주는 태그팀 GX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술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은 디그다와 닥트류입니다. 디그다의 특성은 이 포켓몬이 비주기의 추방의 효과로 트래시되었을 때 상대의 덱 위에서 한 장을 트래시하는 효과를 가졌으며, 기술은 격투 에너지 하나 발비로 10 데미지를 주네요. 닥트리오로 진화하게 되면 격투 에너지 하나 발비로 30 플러스 필드에 자신의 스타디움이 나와 있다면 60 데미지를 추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디그다를 필두로 덱사덱을 만들 수 있는데요. 우선 텅구리와 탕구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탕구리는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다음 차례 두드리기의 기술 데미지가 80이 되는데, 두 번째 기술이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10 데미지를 주는 두드리기란 기술입니다. 진화하게 되는 텅구리는 격투 에너지 하나 발비로 50 곱하기 뒷면이 나올 때까지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온 수 곱하기 50 데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술은 무색 에너지 3개 발비로 70 데미지를 주면서 상대의 배틀 포켓몬에게 포켓몬 도구가 붙어 있다면 70 데미지를 추가한다는 효과를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이어서 설명할 덱사덱의 컨셉인 코뿌리와 거대 코뿌리의 기반이 될 뿔카노입니다. 첫 번째 뿔카노는 격투 에너지 하나 발비로 20 데미지를 주면서 상대의 배틀 포켓몬과 벤치 포켓몬을 교체하는데 배틀필드로 내보낼 카드는 상대가 결정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뿔카노는 단순하게 발비 만족 시 딜을 주는 기술을 가지고 있네요. 이런 뿔카노가 진화하게 되면 코뿌리가 되는데요. 덱사 컨셉인 디그다가 비주기의 추방이라는 카드 텍스트가 언급되었었는데 코뿌리 뒤에도 비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코뿌리는 무색 에너지 2개 발비로 상대의 대기를 한 장 트래시하고 이번 차례 패에서 비주기의 추방을 사용했다면 추가적으로 4장을 더 트래시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기술은 발비 만족 시 90딜을 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네요. 최종 진화 형태인 거대 코뿌리는 덱사와 관련이 없지만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은 첫 번째 기술이 격투 에너지 1개와 무색 에너지 2개 발비로 90딜을 주면서 상대의 다음 차례 이 기술을 받은 기본 포켓몬은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술은 격투 에너지 하나와 무색 에너지 3개 발비로 160 데미지를 주면서 자신의 벤치 포켓몬 전원에게도 각각 20 데미지를 준다고 합니다. 벤치는 약점 저항력을 계산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럼 거대 코뿌리는 넣을 필요 없겠네 하겠지만 빛을 삼키는 어둠에 수록된 거대 코뿌리가 있습니다. 이 카드의 특성은 패에서 꺼내서 진화시켰을 때 상대 덱 위에서 3장을 트래시할 수 있다고 하니까 같이 쓰면은 덱사에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해서 더블 블레이즈에 속해 있는 카드의 절반쯤을 소개시켜 드린 것 같습니다. 나머지 카드는 내일 영상에 올릴 2탄에서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